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전 끝나고 스타트하는 방송 클로징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꼬였어요 입이? 에?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와우. 그래서 코리아 스타일로 아하. 많이 멘트 해봤어요. Yeah. 갓장렬 외치는 쇼타임님 정말요? 왜 갓장렬인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자님은 눈치 보노 간 보노 오늘은 어떠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도 뭐 시장도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그냥. 크게 재미는 없는 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는지 김정일 본부장님? 네. 우중충한 날씨와 함께 네. 우중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만 잠깐 쉬는 거겠죠? 그러기를. 네. 제목처럼 잠깐 숨 좀 고를게 코스피 코스닥 이제 내 차례.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코스닥. 이런 고민을 하겠네. 네. 진짜 코스닥을 노려야 되나? 코스피 올릴 만큼 올렸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겠네. 저는 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약간의 흐름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오, 생각도 달라져. 들고 우리 간보노님 오늘은 어때요? 간 어때요 지금? 간 어때요? 애미야 국이 짜다. 어때요? 간이 지금 필요해요. 간이 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코스닥으로 가요? 야 에코프로 6%, DM 4%. 달라. 미쳤다. 클래시스 4%. 와 이오테크닉 3%. 신성델타 8%. 와우, 신성. 신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네. 저는 간보노니까 아직 안 가겠습니다. 오. 조금 코스피가 다시 정신을 차릴 거다라는 쪽의 배팅. 어차피 코스피가 못 가면 코스닥도 못 가요. 아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테슬라가 대이전과 다르게 또 한 네. 10% 올랐다. 그러면 오. 또 뭐 제가 또 사장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그렇게 되더라도 2차전이 조금 더 보고 들어간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 확실히 턴을 하는 거 적어도 이전 박스권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 기술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형주가 아직 끝나려면은 대형주가 끝난다라는 전제로 보려면 오늘 네. 방산도 가면 안 되고 조선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 그런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좀 튼튼하고 약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종목군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 기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으로 저가 바꾸는 의사결정을 할 때면 코스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지금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적어도 각각 2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 그럴 때는 옮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코스피랑 코스닥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코스피가 살짝 쉴 때 코스닥이 너무 못 갔으니까 이제 키를 맞추려고 올라오면서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실적주, 수출주 그런 것들로 좀 선별해서 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뭐 내가 바이오 좀 안다. 그러면 모멘텀 플레이 충분히 가능하고 테슬라의 상승이 로보택시 발표 때까지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2차 전지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닥에서 좀 주력적으로 이슈가 있고 대형주고 뭔가 그 코스닥 안에서도 대형주고 이슈 있고 뭐 모멘텀 있고 이런 건 괜찮아요. 네. 그런 거는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코스닥이라고 명칭을 하면요 막 저기 막 아예 거론도 안 되는 그런 종목군들 이거 저점이니까 또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소외된 쪽에서 매매를 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그 코스닥에서 X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코스닥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 이제 코스닥이라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배팅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케이. 뭐 수급이 뭐 코스닥에 엄청 많이 갔거나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750억 샀고 맞아요. 코스피는 반대로 외국인이 4천억 샀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결과값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지속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살아있다. 코스닥 봐봐요. 외국인이 700억 샀다고 1.3%로 올릴 수 있는 요 수급 공백이 얼마나 크고 좀 한가한 시장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거래가 얼마나 됐나? 코스닥이? 거래가 많이 됐나요, 본부장님? 거래가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7.8조인데 7주 정도.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네, 동시효과 끝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지는 않았죠. 코스피도 뭐 네, 9조 코스피도 지금 정도니까 9조 3천억 수준에서 네, 동시효과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은 좀 조금 오케이. 지금 뭐 채팅창에서 네이버 반등했다고 명행 장가갈 수 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많이 오른 줄 알고 봤더니 1.4% 올랐네. 상한가네요. 1.4%. 아, 상한가네. 근데 카카오 수급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거 카카오는 아니에요? 2% 넘어. 누나도 사. 누나 내 거 가져갈래? 내가 현찰로 내가 산 가격에 환불해줘. 네이버. 아 이거 나라도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개인 투자자가 나라도 버려버렸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시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수랑 거래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61선에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03%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효과에서도 마이너스 0.09로 뭐 0.056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끝날 때 좀 10조는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8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플러스 1.28% 상승 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에서는 플러스 0.9% 정도로 일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좀 차익이 나오는지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화면 한번 갔다. 보여주세요. 네, 지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플러스 1.40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해당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선물 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이게 베이스 차가 1.45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상승할 때 1.8, 2는 유지를 했고요. 네. 좀 강하게 상승 트리거 나왔을 때가 4에서 5까지 차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선물이 오늘도 샀습니다. 2,691억 원 순매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3조 5천억 원 누적 순매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꼭대기가 5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본다면 1조 5천억 정도 지평 뚫은 다음에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880, 90선까지는 수급발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산업이 얼마나 뒷받침 져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4천억대 순매수 기조 나타나고 있고요. 기간은 2,465억 원 팔고 있고요. 사실상 선물이 들어오면 이제 금투는 좀 담는 스타일인데 전거래일에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일부 차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마감 시황 때 이제 6시 지났을 때 이제 기간이 어디서 좀 많이 팔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만 다시 1382원 수준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지표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아웃퍼폼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0.3% 떨어지고 상해종합 0.8% 떨어졌는데 여기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별 관계 없어요. 별 관계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 아주 큰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늘 장중 내내 우리 아침 모닝 끝나고 별일 없었죠. 없었어요. 네, 네. 별일 없었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오늘 왜 떨어진 거예요? 뭐 떨어지네. 마이너스 0.03이면 떨어졌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럼 뭐야? 그래도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떨어지네. 0.5 보합권. 보합이지 보합. 그냥 숨고르기 가스라이팅 들숨 날숨 정도. 라이팅 형제잖아. 가스라이팅 형제. 양쪽에서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라이팅 형제잖아. 라이팅 형제? 아니 마이너스가 떡하니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데. 왜 마이너스 30분 안 아니야? 지났어. 30분 안 지났어 또. 안 지났어. 시간이 안 지났대 또. 라이팅 형제잖아. 그럼 왜 못 오른 거예요? 못 오른 거예요 왜? 삼성가 쉬니까 하이닉스 약간 빠졌나? 약간 그러니까 자동차도 약간 밀리고 오늘 뭐 다른 거 올라가느라. 다른 거 그냥 올라가는. 의미 부여하지 말고 쉬어가는 시장 이게 끝인 거죠. 그렇지. 그렇다. 아까 엑스베이스 형님께서 그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실적 모멘텀을 기다리는 와중에 수급 공백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장세. 네, 그렇게 봐도 되고. 맞네, 네. 그럴 수 어, 있겠네. 네. 디파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3시 30분 지났습니다. 권종근님 땡땡땡, 탈감님 땡땡땡. 땡땡땡, 쟈니님 땡땡땡, 긴자소님 땡땡땡, 허슬러님 링딩동, 시금치님 앵앵앵 이렇게 말씀을 이름 해. 어떻게 재밌게 짓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희한하죠? 까자님이 깔깔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라이팅 형제 두 분이서 보합권이라 그랬는데 과연 마감은 더 떨어졌네. 0.16. 이 정도도 보합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떨어졌다 해야죠. 떨어졌다 해야죠. 근데 이제 0.1이 넘지 않는 0.03, 아. 0.09 여기까지는 그냥 보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2,857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더 올랐습니다. 1.4% 올라서 859. 아까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대충 수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외국인들이 오늘 2시 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거래소에서 산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2,1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4천억 정도 매수해 줬는데 네. 절반이 삼성전자였으니까 와. 사실은 이게 그럼에도 삼성은 오늘 한 1%. 네. 1% 올랐나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0.3. 오늘은 0.34% 상승. 87,400원. 그 다음 많이 산 게 두산 에너빌리티. 음. 요거는 좀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를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게 에코프로 BM. 요게 500억, 200억 이렇게 샀고 재룡전기, 실리콘2, 신성델타 뭐 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만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시황으로 넘어갈게요. 네, 시황으로 넘어갔다. 시황으로 넘어갈까요? 특별한 게 네. 없어요. 본부장님? 오케이. 오늘은 그냥 이런 하루였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추적추적 그냥 오는. 근데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동시호가 집계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5,257억 원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배팅이 좀 들어갔다라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주변 시세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미니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대시장에서는 일부 약간은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곤 있는데 그래도 뭐 선물과 현물 쪽에서 배팅이 들어가는 거 보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이런 연속성을 좀 가질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이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거의 절반 이상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베이시스 차가 강하면 강할수록 한 0.78까지도 삼성전자가 수급을 좀 빨아먹고요. 선물이 좀 약하면 0.56 정도로 가져가는데 어쨌든 그런 비율이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발 기준 그리고 지수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점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을 계속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성이 끊기지 않으면 시장 자체는 크게 눌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이 많이 빠져서 일부 이렇게 약보합권 만들더라도 조금만 좋은 뉴스 있으면 바로 뚫고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만큼 수급에 힘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정도 많이 들어왔으면 엑시트 할 때 분명히 힌트를 줄 겁니다. 네, 힌트를 충분히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변 뉴스들 뭐 그런 것들 잘 체크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엑시트 라인은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기사가 떴는데 코스피 외국인 비중이 39개월 내 최고라고요. 네, 그쵸. 다시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좋다. 그럼 이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뜻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거겠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업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딱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노님이 장은 나쁘지 않았다. 근데 네. 계좌는 어정쩡하다. 아 맞아. 요런 게 좀 맞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공감할 것 같고요. 선호님께서 왜 장렬이 형이 화장품 오른다고 금요일에 말했는데 칭찬 안 해줘요 섭섭하게 이렇게 그거는 이따가 섹터 할 때 내가 같이 쓱 말아서 타이밍 좋게 가려고 그랬는데 형이 지금 초쳤네. 타이밍이 중요한 거 뭐야? 사랑, 주식, 광고 그리고 칭찬. 칭찬. 이런 거 딱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니님께서 오늘 오전 민준이 형 삼성 발언으로 삼성 꼬리 달고 보합 민준 누나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뺏기.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섹터로 갈까요? 네. 섹터 가기 전에 일정. 일정. 일정 월요일이니까. 봐야죠. 일정 네. 딱 보고 네. 봐봐봐. 일정. 네. 엄청 많아서 아 그래요? 눈에 안 눈에 들어. 안 보여. 아 진짜요? 이번 주 볼까요? 보여주세요. 일정.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은 보일걸요? 네. 제가 루테인을 먹었거든요.
이게 뭐야? 저걸 누가 어떻게 다 읽어? 와우. 이거 적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도 네. 애를 저거 다 적는 그래도 애를 썼잖아요. 그럼요. 아니, 볼체를 몇 개 집어넣었어. 한 5개, 6개.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실제로 제가 하나씩 타이핑한 타이핑 치는 거야. 에이, 거예요. 복붙했잖아요. 저거 적혀 있는데 없어요. 복붙 안 했어요? 저거 어디 적혀 있어? 저한테 오, 알려주세요. 시간까지? 네, 시간까지. 우와. 그럼요. 저거 제가 다 그런데.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 와. 네, 알려주세요. 저 좀 편하게 일하게. 저 맨날 몇 시간씩 아니 하는 거. AI가 저런 거 안 알려줘? 저런 것도 알려줘요? 모르겠네. 한번 알려주죠. 찾아봐야 되는데. 안 알려줘요? 이게 지금 매주 되는 거 어떻게 캡처 하라고. 안 되지. 하시네요. 캡처? 캡처. 에이, capture는 또 자존심이 또. 자존심? 이게 자료 만드는 입장에서 캡처하면 마음에 안 들죠. 오케이, 오케이. 남의 알겠어. 거 날로 근데 보면 안 돼요. 문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에이 이러고 안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네. 이렇게 저 중에서 중요한 일정만. 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컴플레인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적극 수용해가지고 네. 제가 또 한 땀 한 땀 볼드체랑 밑줄을 또 꺼놨어요. 신나게. 볼드체 했잖아, 볼드체.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진한 거 들어오네요. 네, 화요일 이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데스노트처럼 이제 그린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래도 안 들어오면은 어쨌든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PPI 예상치들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좀 이번 달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달 부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금통이 있고요. 그다음 시프트업 코스피 상장 이것도 수급 빨아먹는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고용적인 부분의 흐름을 찾으려면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2주짜리랑 4주짜리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 입찰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채 입찰이 얼마나 호조인에 따라서 이제 옐런 플레이가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술주들이 또 한번 약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좀 장기물에서의 수급 기조가 이 입찰이 잘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타도 바꿨는데 굴수비 보험만 연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펩시코, 뭐 델타,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정들 좀 마음에 와닿는 일정 있어요, 민트? 저기서? 생산자 물가 지수. 물가 좀 진짜 그만 보자 이제. 요 정도. 근데 이제 봐야 되지 않나요? 이제 봐야 된다. 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래야 금리 인하가 이제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시장에? 왜냐면 실적도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클리어해 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CPI는 막판까지 봐야죠. 이번 달 거 나오는 6월 달까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달 나오는 7월 달 거는 조금 의미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7월 말에 나오는 PC 나오고 FOMC가 나오면은 8월 10 며칠에 나오는 7월 달 거 보기 전에 이미 결판이 다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CPI로 따지면 이번 달이 마지막에는 뭐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 그건 동의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정들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섹터? 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오늘 좀 순환매 흐름들이 좀 일부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 외에도 좀 많았는데 오늘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에서 상승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조선, 변압기, 2차전지, 화장품, 게임주, 원전, 사조그룹 등등등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은 8개로 해놓고 하락은 5개밖에 안 넣거든요. 네. 근데도 모자랐어요. 오늘은 뭐 기타 부분도 더 많이 올라가서 좀 모처럼 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야 오늘이 시장이 좋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그런 느낌으로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 방산의 현내로템 현내로템으로 아우 기분 좋아. 기분 좋아가지고 많이 쓰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혀를 많이 내놓고 다녀가지고 현내 개번호 너무 더워가지고 그 여에다 디귿받침 들어가는 글자는 하나도 없지 않아? 그렇죠. 혀시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아니 혀가 아니고 여식은 엿도 그 엿은 아니잖아. 이것도 여타가 났지. 그렇죠. 엿도 시옷이죠. 그렇죠. 디귿 받침은 없죠. 현내로템 여러 가지가 올랐다는 거. 우리 화장품은 김장현 본부장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지금인가요 타이밍? 고맙습니다. 운이 좋았죠.
코스맥스 리포트를 보고 올라갈 것 같다. 약간 웃음을 참고 계시는 표정. 털이만 올라가는.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비가 와서 그래, 비가. 근데 오늘 오셨는데 막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졸려서. 네,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네. 저도 너무 졸렸어요. 근데 화장품은 진짜 살짝 매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많이 갔죠? 그래도 한 8% 많이 8% 올랐어요. 갔죠? 많이 전반적으로 한 주요 종목 한 8, 9% 정도 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담고 계신 분들은 매우 축하드리고요. 보노님 저기서 좀 연속성이 있을 법한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연속적으로 볼만한 거야? 전 조선 일단 연속적으로 봅니다. 조선 일단 좋게 보고 있고 2차 전지가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참아야 되거든요. 네. 아직 참아야 되는데 자꾸 새우깡처럼 손이 막 손이 갈 것 같아요. 네, 막 손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절제해야 되는데 네. 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를 뚫어야 됩니다. 그 맨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신규 산업이 나오면은 항상 제일 밑에서부터 이 수익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열의 여덟은 가요. 저기 밖으로. 네. 보통 다 손절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밴드를 확실히 뚫어준 다음에 매수를 하면은 이 추세의 연속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어서 2차 전지는 아무튼 모멘텀으로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아직 좀 애매하다. 어쨌든 조선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변압기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하나만 딱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방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방산은 계속적으로 산업이나 수주나 실적이나 이거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에 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수주 이벤트가 딱 있거나 지금 출장 갔잖아. 출장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는 거죠. 일생활 마찬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는 그런 것들 꼭 이벤트 돌아오면 플레이 팔면 돼. 이벤트 돌아오면 팔면 된다. 그럼 비행기를 언제 끊었는지 보고 거래를 하면 되겠네요. 선제적 대응. 와 대통령은 마음 먹으면은 저거 띄우고 내리고 하기 쉽겠다. 진짜. 이벤트 그냥 짜가지고. 부럽다. 부럽다. 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못 따라가 이런 생각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피 2,861, 뭐 2,850, 2,860 요 정도 선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까? 신규 진입. 더 가능하죠. 가능해요?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방산, 조선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신규 진입 돼요? 네네. 그래요? 와. 가능하죠. 그럼 거의 한 3천까지도 보시네요? 아니요 지금 2,916 아까 오침에 얘기한 2,916. 16. 보노님은요? 좀 안 되는 표정인데? 네? 신규 진입 안 되는 표정인데, 그쵸? 아니 저는 뭐 2,800 한 후반대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 2,800 후반 이제 다. 그럼 0.5% 남았어. 지금 일단 거기까지 2,857인데. 보고 이제 좀 추이를 보고 다시 아.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롱을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진입 시기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때 제발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가다가 한번 좀 꺾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2,920을 만약에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샀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너무 땡큐인데 만약에 빠졌다 가면은 나는 그 사이에 멘탈이 또 터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는 좀 떨어졌을 때 내가 사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남들이 사기 싫어할 때 고를 때 사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뭔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신규 진입도 뭐 지금 사실 영역에서는 용기와 그냥 본인의 결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완전. 지금은 매매 스킬이 없으신 분들이 하면은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소외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오늘 장에서 하락한 섹터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하락은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에서 이제 작은 애들. 그래요? 네, 뭐 PSK 홀딩스, 뭐 PSK 이런 종목군들 잘 가던 애들도 조금 한미반도체.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조금 꺾였고, 오. 그다음에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쉬었습니다. 뭐 증권, 보험, 뭐 지주 이런 것들 좀 쉬었고요. 뭐 일부 종목은 말아 올린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좀 쉬었고요. 그다음 오늘 해운이 많이 좀 얻어 맞았고요. 그다음에 CXL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조정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디스플레이 쪽이 좀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융, 해운, 반도체, CXL, 디스플레이.
금융은 오늘 잠깐 쉬었다고 봐야 되죠?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음. 아마도 엊그저께 올랐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렇고 좀 세게 올라오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닐까요? 자동차 은행 빠진 게 특별한 뉴스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금융 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빠지면 기회? 오늘 더 빠지면 더 좋고. 더 빠지면 더 좋고 네. 뭐 분할로 주서도 괜찮고 네,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새로운 KB금융 기준으로 다시 새로운 신고가를 또 쭉쭉 갈 수 있을까요? 그 종목 개별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조금 더 빠지면은 좀 편안하게 들어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장세의 핵심은 기업 밸류업 그 세법하고 금투세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잖아요. 3천 돼요 그러는데 3천. 삼성전자 12만 되고 하이닉스 28만 되면요. 그냥 바로 3천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갈 때 삼성전자 얼마에? 12만 원? 계산 자세히 해야 되는데 12만 원. 내가 옛날에 보니까 12만 원 하여튼 되고 아니 시험 보세요. 지금 9만 원 안 됐잖아요. 네. 30%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8만 원, 27만 원 되면 지금 23만 원이니까 그것도 한 20%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시가총액이 20%거든요. 20%가 아니고 30%거든요. 30%가 한 20% 올라 보세요. 그럼 얼마야? 그 7% 오르는 거잖아요. 7%가 아니지. 30%가 20%면 6%, 7% 오르는 거니까 7% 해보세요. 얼마인가? 지금 2,900인데 뭐라고 주관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암산대 왜 암산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앞에서 시가총액이 30%라고. 네. 걔네가 지금 업사이드가 30% 있으면 곱하기 하면 9%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빠지더라도 한 8%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2,900 잡고 곱하기 0.08 해봐요. 얼마 오르나? 바로 3,000 넘어가지. 근데 바로를 붙이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어떻게 10만 12만 원 원. 이상을 가? 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3,00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몰아가면서 다른 거를 빼고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섹터 빼고 가면은 3,000이 오는데 나는 3,000이 아니고 나는 2,80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걸 주식을 사냐에 달라지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3,000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가가 빠질 때 사는 본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다른 거죠. 빠질 때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2,800부터 계속 기다려갖고 못 네. 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못 사면 뭐 언제 사? 아. 다시 2,800 내려가는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또 실패다. 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다음에 네. 기업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또 밀어준다. 세법 이런 잡소리 나오면은 다시 또 2,700으로 딱 내려갑니다. 2,800 이하로 언제든 내려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한다면은 기대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거 우려한다면 타이밍을 잘 분할해서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실패가 어디지?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허. 아,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야. 정주영 회장님 그랬어요? 네.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아 실패는 없어요. 네. 옛날엔 가능했어. 내가 죽으면 그래서 도전을 포기하면 아들이 하고 도전이 끝나면 그게 실패다. 아니요 자식이 하면 돼. 네? 자식이 하면 돼. 자식이요? 그래서 자식들이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싸움 나고 죽기 전까지는 자기 죽고. 자식이 잘할 줄 알고 죽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 3천 갈 수 있냐 여기에 네. 대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을 말씀해 해주셨고요.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아까 그 엑시콘은 올랐다던데요? 아, 네. 그 보실 때 혹시나 제가 이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약간 헷갈리셨구나.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해우는 사실 계속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해우는 네네. 운임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세게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면 얘기가 좀 많이 아침에 길어지는데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 얘기 했었지. 일단은 이 SCFI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좀 써볼게요. 뭐 시간이 많이 날아갈 것 같긴 한데 그 SCFI 지수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SCFI 지수가 올라가다가 지금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상승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추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울기도 올라가다 탁 멈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운임 자체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도 있었고 13주 연속적으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가 줄면 이게 기울기가 줄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과연 이게 더 오를까라는
그런 거에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해운조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가 동시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항공과 관련된 이제 리포트, 산업 리포트를 읽으시더라도 항공 쪽 지금 그 물류 쪽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물류 쪽이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에서는 국경절까지는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해운주 또 산업 리포트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오프닝 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휴전 관련된 얘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태 이후에 스웨즈 운하가 이제 이용을 못하게 되면서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리는 거에서의 이런 선박에 대한 공급량이 줄게 되고 수요는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임 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휴전을 해버리면은 스웨즈 운하를 다시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운임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는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니까 시간적인 텀 차이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운임 지수가 꼬꾸라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의 지금 운임은 일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주 중심은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임도 이렇게 약간 좀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이게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피컷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약간의 조금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 휴전안이 좀 크지 않았을까는 개인적으로. 휴전안. 보내고 사람 가잖아요. 그 네타냐후도 저기 사면 초과는 아니더라도 내부 군부에서도 야 이거 계속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계속 이렇게 휴전안을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좀 까리까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 대통령이 바뀌었거든요. 저번에 저기 헬기 사고 죽었잖아. 이란 대통령이 바뀌었거든. 근데 온건파가 됐어요. 근데 이란 대통령은 힘 별로 많지 않아. 최고 수프림 리더가 중요한데 그래도 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뭐 저기 협상하고 이러려는데 야씨 강경파로 가 이렇게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소프트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약간 분위기가 중동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운임 역할을 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하마스는 휴전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8시간 전에 네타냐후는 휴전에도 전투 재개는 허용해야 된다. 협상 또 공전할 수 있다. 뭐 이런 협상 지지부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해운 관련된 이야기까지 우리 뭐 맨날 반도체만 다루는 줄 아는데 화장품도 하고 해운도 하고. 해운도 하고 뭐 다 했어 뭐. 예? 갑자기 안 되는 사투리 쓰고 그래. 이거 범죄의 전쟁. 범죄의 전쟁. 범죄의 전쟁이었어요? 그럼. 야, 거기 그냥 강세정 어디 있어? 예?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점심 뭐 먹었어? 점심 뭐 점심 드셨어요? 전도준 나오는 거 오리 뭐였죠? 고기 장어구이 먹은 거 아니에요? 기운이 넘치는 거 같아. 있습니다. 다른 건 줄 알았어. 아니 아침에 사과해서 진양철 사장님 줄 알았어. 진양철. 거 바바리 몇 개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 똑같네. 갑자기 하나도 시키니까 안 그렇지. 시험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쌀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특징주 가죠.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특징주들이 진짜 많았는데 일단 코아스 같은 경우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최대 실적 나왔고요. 좋더라고 풍산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제철소 AI 기술 뭐 적용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뭐 원전과 좀 엮여서 같이 우리 기술이 오늘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맞물려서 좀 체코가 이제 7월 중순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까지 겹들여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공급 계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57% 수준에 나왔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한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망치 나오면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오늘 급등 나왔는데 자회사 SD바이옴에서의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소식 요거 비엔알신 좀 유명하신 분이
광고를 했는데 눈 크시고 누구죠?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누구요? 기억이 안 났네요. 어떤 거? 바이오니아? 네. 피의 날씬. 네. 요거 되게 많이 얼굴 먹더라고요. 보시면 딱 아는 분이에요. 되게 김희선 씨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야?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좀 충격 먹었어. 아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김희선 씨를 눈 크신 눈 크시고 동그란 분? 이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김희선을 몰라?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오, 비의 비의 날씬. 날씬. 약간 요거를 올드 많은 레이디라고 분들이 해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 더 잘 이 기억에 남고 좋죠.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그분은 창창해. 김희선 씨. 이쁘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쁘신 분 김희선 씨. 맞으니까. 비에날 신. 네, 비에날 이게 씨. 비에날 신이 BNR이네. 맞아. 비의 날씬이 아니라 BNR인데 한국말로 비의 날씬이네. 그렇지. 아. 왜냐면 이거를 몰랐다. 먹으면 다이어트까지 된다 하니까 날씬. 날씬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바이오니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언제적 김희선이냐고? 김희선 씨가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나이 많죠. 아니 생각보다 많지 않아. 여러분 몇 살에 들어봐요? 김희선이요? 예. 지금 한 45 되나? 저희보다는 그보다 많아. 한 10살 많지 않나? 그보다 많아. 최소 10살 많을 텐데. 45보다 많죠. 45은 많아. 훨씬 많죠. 40 후반인데 47세라고 그치, 그 정도 될 거야, 47 77년생? 그러니까 한참이지 뭐. 50년 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너무 다섯 젊어 여섯 보이죠. 너 빼도 상관없을 정도로. 10살 더 빼도 됩니다. 김희선보다 지금은 민트윤이 대세다 모델을 바꿔라 와, 바꿔주세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보는님 그 웃음 너무 나쁜 거 채팅 금지 5분 정도 채팅 금지 5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턴트 동시 접속자 수가 26만 명 돌파한다는 소식, 그리고 일부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오. 것들이 엮이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고요. 뭐 에이프릴바이오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또 수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발 이벤트 있었고요. SMCNC 같은 경우가 매각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진짜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매각 관련된 이슈로만 3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실 거예요. SM 뭐 CNC랑 뭐 디자인 라이프나 요 두 개는 맨날 매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이번엔 진짜 되는 것 같아서 좀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어떤 될 것 같아요. 종목이요? SM, CNC랑 SMCNC. CNC, 디자인 라이프랑, 그리고 에코프로 테슬라발 훈풍에 오늘 엄청 강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도 증권가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좋았다는 거. 에코프로는 테슬라발 훈풍은 뭐예요? 테슬라가 8거래일 동안에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2차 전지 2차 전지 캐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투심 개선. 네. 또 라이팅하잖아 저거. 말도 안 돼.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그 뭐야 그 반도체계 테슬라발 엔비디아랑 무슨 똑같. 훈풍? 테슬라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있죠. 맞아. 전기차에 대한 그런 알겠습니다. 상징성.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느낌. 2차 전지 주주분들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해서. 그럼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더 좋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확실해요? 네네. 아닌 것 같은데. 뉴스로 가죠. 고! 뉴스 가죠 뉴스. 네, 오늘 화장품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 요거가 일단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화장품주 강세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16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전에 뭐 이 마녀 공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규모 유치 설명회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맥스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와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올라갔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승, 그리고 최대 실적 기록, 이런 것들, 좀 나왔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개별적인 부분으로 좀 나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 보시고, 지역별 데이터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 하셔도 충분히 좀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차익이 나오면 수익권에 있는 것부터 좀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살짝 웃는 걸로 이렇게 사진 들고 왔는데, 일단 테슬라가 진격을 했습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률이 무려 34%. 우와. 거의 이제 한 130불에서 150불, 160불 오더니만 지금 거의 250 막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목표가 막 400불도 나오고 막 그런다던데. 대단하다. 확실히 일론 머스크.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2차 전지 수출액 같은 경우도 약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에서 좀 변화가 나오는 거 대신에 이제 단가를 차지하는 핵심 부분은 여전히 좀 기고 있다라는 거
탄산 리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초고압 변압기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일단은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수주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2에서 3년,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4에서 5년 이렇게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를 일단 끼고 있는 쪽은 나쁘지 않고요. 오른쪽 거는 효성중공업 오늘 단위 판매 공급 계약 공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배전, 송전 요런 쪽이 일단 강하기 때문에 전선 같이 가면 전선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업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은 키높이가 처음에는 같이 가지만 한번 대세 시세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당연히 송배전부터 먼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을 초고압 변압기 일단 첫 번째, 네.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쪽, 그다음에 전선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이거 네. 순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출국, 그래서 나토. 이제 연관되어 있는 뭐 방산, 원전 뭐 이런 것들 좀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이든이 또 실수하면은 후보 교체 제대로 된대요. 진짜요? 되겠다. 저것도 안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와서 바이든이 옛날 막 소련 얘기하면서 막 이러면은 끝나고. 아이고 소련 얘기 아니 할까? 진짜 그랬어요. 프랑스 대통령을 에이. 마크롱 아니고 네.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프랑스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한 적 있어요. 바이든이? 바이든이.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보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라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하. 이번에도 그게 이제 와우. 고르바초프 나올 얘기하고 수 이러면 끝나는 있는 거지.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아이 누가 해도 이슈인데 그건? 아니지. 여러분 나중에 할아버지 됐을 때 80 넘는 사람인데 가끔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과로하거나 너무 일정이 많으면. 브리트니 대통령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조용히 살면 저게 이슈가 저렇게 발생할까? 치매 노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이니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안보 관련해서 안보 관련된 더 거니까. 그렇죠. 예. 김희선 씨 띄워놓고 강부자 씨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 거야. 아니겠고. 옛날 사람으로 혼동하는 거니까. 그니까 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토 얘기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또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뭐 따오는지. 진짜 대통령도 그래야 돼. 인센티브 제도로.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로 해외 나갔을 때 뭐 안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입국 금지시켜요. 진짜로. 와우. 그래도 권수 그래야지 나라가 돌아가지. 응? 세금 받고 돌아다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적당해라 민주나. 네,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재미없었던 시장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부터. 네, 일단은 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챗 GPT가 좀 이상하게 그린 거 있어서 일단 심오한 거는 뒤에 한번 보고, 일단은 요렇게 뭐 단어는 또 틀렸지만 어머나. 단어가 왜 틀려? 이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마다 주도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요렇게 막 날뛰고 저렇게 날뛰고 막 약간 요런 느낌이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조선이나 이런 것들 타이밍 잘못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태풍에 쏘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휘청휘청 거린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변곡이 나오기 전마다, 이거 보시면 다 의미가 있어요. 변곡이 나오기 전마다 주도하는 이 주도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전환하면서 바뀌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떨어지는 하차하는 애들은 이렇게 태풍 속에서 전쟁을 또 치르고 있다. 수급적으로 그런 내용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배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 영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영어는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 만들었고요. 잘 나왔네 그림. 네. 그림은 진짜 멋있다. 옛날 그 코믹스 북의 어. 그런 그림체네. 맞아 코믹스. 맞아, 그렇죠. 코믹북이 나오는 마블 거지. 코믹스 뭐 이런 네. 느낌으로다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고, 또 오늘 챗 GPT가 또 그린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순환매를 무서워. 그려달라 했거든요. 무서워요. 이거 근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이게 빙글빙글 그러네. 돌면서 이게 뭐지 대체? 네, 순환하는 거를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러니까. 왜 순환하는 그랬을까? 거를 네.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좀 그려달라고 하니까, 얘는 돈다는 개념을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돌고 빙글빙글 돌고 돌면서 피드백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뭔가 색도 바뀌고 약간 해서 이거 너무 심오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먼저 처음에 여러 개가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 더 그렸어요. 잘했어요. 아.
벤츠 폭스바겐 무슨 뭐 이상한 그 심볼라이즈 된 것처럼 아까 그린 것 그 같기도 하고. 로고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이제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무슨 AI가 찍어내고 인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어. 여기다 해석을 계속 갖다 맞춰내. 붙이는 네. 시 세계가 시대가 벌써 온다. 벌써 근데 이거 뭔가 로고로 쓰고 싶을 만큼 좀 잘 아 나온 그럼요 것 같긴 해요. 멋있어요. 네. 네, 되게 멋있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오케이 히어로 방패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나도 그 생각했었어. 사이비 종교 같다는. 일루미나티, 세무그룹 얘기도 나오고요. 네, 보노미나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의 그림 두 가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아래로 또 요동치는 그런 종목과 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 뭐가 네, 있을까요? 그림으로 좀 가져봤는데 좋습니다. 그림으로 가시죠.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림 보여주는 경제 방송은 우리밖에 없어. 맞아. 통틀어서 재밌긴 그림으로 해요, 이거. 살짝 보여주고 해석을 있어요. 갖다 붙이는. 봅시다. 이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여 주시죠. 자, 어떤 아, 그림일까? 이게- 야, 이 그림을 어떻게 가져오셨죠? 앱섬 더비. 그 저기 그 경마가 유명한 곳이 영국의 더비. 그 더비가 그 저기 백장인지 누구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경마를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가 그 사람 이름 따서 더비라 하더라고요. 더비라고 하면 라이벌전. 그 미국에서는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래요. 왜 앱슨 더비인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테오도로 제리코라고 이게 이분 거를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리코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 이 사람 그림을. 이 사람이 프랑스의 그 낭만주의 화가인데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근데 예전에 그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알죠. 그 이렇게 뗏목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지고 막 죽고 뭐 네네. 그랬잖아요. 그게 프랑스 해군이 난파돼가지고 그린 그림. 그게 유명한 게 그 사람이 제리코예요. 이 테오도로 제리코가 그런 낭만적이고 아주 강렬한 색채 이런 걸 확실하게 그리는 그림인데 이분이 또 경마 관련돼서는 그림을 많이 남기셨더라고. 어허. 이거 왜 갖다 놨을까? 이거 왜 가져왔을까? 진격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격하는 말을 잡을 것이냐 주식시장에서.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오, 재충전하는 말이네. 에드가 그러네. 이거는 또 다른 그림이죠. 그 에드가 드가라고 이분 것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말레리나 그림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이 에드가 드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발레리나를 그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그렸어요. 그 제목이 Before the Race. 아직 레이스 시작 안 한 주식이. 네네. 아직 시작 안 한 붙들고 있고 준비 아직 잘 안 하고 있는 여기서 잘 고를 것인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 몇 개 안 되죠? 3-4명. 네네. 우리 보노 씨 같이 해가지고 5개 압축하잖아요. 이거 올라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 말들이 이제 섹터와 테마를 상징하고 그러네. 거기 이제 올라탄 저런 거를 상징하는 다음 그림 뭐였죠? 저거? 이거 Before the Race. Before the Race. 뭘 탈지 정하는 에드가드가 이름 특이하다 그죠? 에드가드가 유명한 유명하신 사람. 거예요. 발레리나 그림을 주로 그리고 둘 다 프랑스가인데 한 사람 세대는 다를 거야. 30년 차 나을 겁니다. 그러면 달리는 애들을 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쉬고 준비하는 애들을 타는 저는 게 좋아요? 지쳐가지고 항상 달리는 걸 타죠. 여러분 젊으면은 키워서 데려가든지. 실제로 저분이 주식을 되게 좋아하셨다는 누가? 저 에드가드가요? 그래서 저때 어떤 주식이 섹터드가? 감사합니다. 아 어이없어서 침 튀어나왔네. 아. 오늘 오전에 사과해서 저 양쪽에서 오후에 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개 한번 휘두르면 하나 맞겠죠? 에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둘 다 프랑스 화가예요. 아쉽죠? 18세기. 자, 그래서 섹터별로 말을 골라서 이제 탑승하려고 준비하는 지금 7월 초가 되고 있다. 이거를 그럴 수도 그림으로 있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인사이트 한 10분, 15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뭐 샤메 법칙은 하지 말고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리포트에서 오전에 했던 거 우리 민트가 왔으니까요. 민트의 낭낭한 목소리로 몇 가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아침에 아침에 봤던 했기 분이 때문에. 뽀뽀인데.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럼 안 하시. 그래도 의미는 있으니까 짧게만. 빨간 거 있는 거 하나만 합시다. 네, 레거시의 시간이 온다. 메모리 업사이클 제대로 반영. 깜짝 실적 지속 가능. 있어요. 레거시 옛날 구닥다리 제품 가지고 이 정도 어닝을 얻었다. 다음 분기도 계속된다.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어드밴스드 HBM은 좀 기다려. 오케이요? 그럼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 가는 건가? 캐시점 갖고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가는 것 같거든요. 깜짝 실적 지속 가능한가?
아마 3분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간다는데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실적은 다 나왔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어디까지 가는가 딱 요거만 한번 봅시다. 2분기 실적이 10조 나왔거든요. 네. 10조 4천. 반도체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 중에서 66%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3분기 실적도 2분기랑 비슷하게 뭐 가정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2조가 올라갔어요. 원래 예측은 11조 9천억이었는데 지금 14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올해 실적도 40조 중반 나오고 내년도도 60조 초중반이 나오는데 이게 60조 초만 잡더라도 ROE가 12%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향 어드밴스드 칩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PBR 1.5배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수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은 1.6배까지도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리레이팅에 엔비디아 그 들어가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리레이팅의 근본적인 게 따라오지 않더라도 어닝 파워가 이 정도 레거시 중심으로 나온다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용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최고치 12만 원, 11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요즘 분위기 좋으니까 맥스 90% 때리면 9만 얼마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겠나 9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에서 10만 원 사이. 됐나요? 민트가 네. 이건 민트를 위해서 하는 거. 우리 셋은 했어 이미. 네네. 삼성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 이게 재고가 날아갈까봐 충당 잡은 거를 좀 환입해서 돈 들어오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건 3분기에도 있을 겁니다. 3분기에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어드밴스드 말고 구닥다리 H200, H20이랄까 이런 거 판매된 게 만약에 많다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3분기 실적에도 좋게 될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번 달 말 정도에 그게 진위 여부가 좀 가려지면은 에디드 보너스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오늘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그거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까 얼마라 했죠? 이익이 6조 6천원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평균으로. 이게 하이닉스랑 똑같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이 제일 높은 게 6조 1,80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태까지 하이닉스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이익에서 삼성전자가 레거시 가지고도 하이닉스 이긴 거야라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이 7월 25일 날 넘버가 잘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볼륨이랑 Q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더 많지 않아요? 하이닉스보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때문에 HBM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아. HBM으로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 이번 분기 6조 이상,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작은 5조 한 5천억이 원래 컨센서스였는데 10조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한바탕 돌풍, 질풍 이런 거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버리기 애매하고요. 하이닉스. 그렇게 돼 있었고 사실은 딴 얘기인데 한미자동차가 연속으로 오늘 좀 빠졌는데 조금 헷갈리긴 해요. 주말에 회사가 올해 실적 전망을 공시했어요. 누가요?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에서. 와, 보세요, 한번. 파격적이네. 보세요. 근데 어떻게 공시했어요? 좋게 공시했죠.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꽤 높은 숫자예요. 특히 내년 숫자는 1조 2천억을 불었어요. 2026년 매출 2조 원 전망. 한미반도체의 자신감. 내년도 1조 2천억이죠. 3년 내 매출 12배 달성하겠다. 아니, 3년을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내년 게 1조 2천억이거든. 네. 회사가 불러준 게. 근데 애널리스트 평균 값이 지금 8천 얼마예요. 50%가 넘는 숫자를 보내줬는데 오늘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 맞아. 1% 하락하면서 마감했어요. 이게 애널리스트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넘버 내년에 1조 2천억이 맞다 그러면 지금 PER 40배 이하로 내려갑니다. 오늘 빠져서. 그러면 목표 주가 평균가 20만 원 곱하기 0.8하면 16만 원이잖아요. 내일 더 빠지면 기회일 수도 있다. 나는 느낌 아닌 느낌이 옵니다. 믿지 마시고. 이렇게 얘네도 OPM이 꽤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죠. 한미반도체? 꽤 높게 나오죠. 그니까요. 오, 근데 오늘 반응은 한미반도체. 이렇게 용두삼이가 됐는데 와우. 오전하고 달리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애널리스트 커멘트 하는지 지켜보고 그 넘버 와이즈 하면은 40배 이하니까 마치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기회가 혹시 못 들어간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9%까지 나오네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OPM이. 네. 대단하네. 근데 매출을 1조 2천억 2조를 하겠다? 와. 와, 대단한데. 용기 조금 내볼까? 조금 네. 내볼까? 아니, 생각에 아니 조금 들더라고. 아까 그 숫자 보면서. 아. 난 투자 못합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느낌 아닌 느낌. 느낌이. 간미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 코스피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네. 뭐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 우리 딸내미도 계산할 수 있고 민트 조카도 계산할 수 있는 거. 네. 간단합니다. 금요일날 종가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다른 주식 다 버리고 이 주식만 한 5에서 6% 상승하면 2,916이 나옵니다. 뭐야 말도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줘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쉽게 간다는 거야. 쉽게 아, 간다. 이렇게 쉽게 간다. 삼성전자 저것만 6% 오르면 얼마야? 삼성전자 지금 8만 얼마예요? 8, 6, 48, 9만 원. 9만 원 조금 넘을 거야. 넘겠죠. 하이닉스 6% 오르면 그 정도 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62. 그렇죠?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되고 현대차 기아차는 시가총액보다 적으니까 한 5% 오르더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른 거 다 안 올라가도 2,916이 바로 돼요. 아 이게 무슨 마바라야. 그럼 그 마바라 아닌 것처럼 살짝 헷갈리게 이런 거를 아는 척을 하죠. 이거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져? 올해 이익의 전망치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월 포캐스트로 한국의 코스피 상장 기업의 ROE를 계산한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ROE가 9.25%고요. COE는 코스트 오브 에퀴티거든요. 대시라든지 이자 비용. 이거 7.5%를 하면은 계산하면은 그게 2,916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게 높아지니까 주가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종합평가는 이거는 금리 인하 2번 올해.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 실적 포캐스트가 46, 7조가 아니고 아마 40조 정도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캐스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거는 혹시 내려가더라도 2,920 정도는 계산적으로도 추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요거는 지금 기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리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희망컨대 8월 중순 되기 전에. 근데 될 수 있는지는 전 몰라요. 끝. 한 번 더 괜찮을까? 올리기를. 2,900, 3,000. 왜냐면 네.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저렇게 후속적으로 분석이 나오는 거 보면 네.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실적도 이미 벌써 눈높이가 올라가 올라가 버린 있죠. 거고 맞아. 그렇다면 엔간한 서프라이즈 진짜 삼성전자 8조, 9조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10.4가 나온 만약에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왔다고 가정하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 몇 프로지? 63%에 해당되는 네네. 거잖아요. 63%가 그 정도 올라야 되는 거지. 63%가 6%는 아니고 63% 나머지 것이 한 3%씩 올라가면은 네. 또 2,920이 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가만히 있고 나머지 63%가 6%가 아니고 3%씩 오르면 2,920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이 뭐가 있어? 2차전지 있고 뭐 네이버 있잖아요. 이것들이 2, 3%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한 6% 얘네만 올라가서 6% 올라가는 게 지금 빠를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2,920은 계산적 나오고 그건 ROE 9.2하고 금리 인하 2번으로 컴비네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오케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지수 레인지하고 네. 저 섹터 모의포트 이런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계량적으로 그런 정량적 평가를 딱 한 그 아이디어를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적어 놓은 거지 네. 저래야 된다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남양주 불뻗다잉님께서 번호형 채팅도 없고 추임새도 없고 눈 뜨고 자는 스킬을 연마했다. 눈 뜨고 이렇게 자는 겁니까? 아니야. 루테인 먹어서 괜찮아. 루테인, 황달번호, 그렇구나. 누렁번호 7개씩 먹어가지고 루테인 광고해야지 빨리. 예. 광고합시다. 구미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네. 그 맛있거든요. 루테인. 맛있어요. 네. 눈을 뜨고도 잘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너무 반짝여서. 민트는 왜 멍 때렸어요? 저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아니 엔비디아 얘기가 아니라서? 아까 그거 아까 슛을 외우셨을 때 네. 말했잖아요. 네. 아 오늘도 외우시구나 하고 듣고 있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다른 거 있을까요? 아니면 없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이포트랑 삼성전자 실적의 추정, 네네. 세부적인 추정 이런 것들을 잘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아, 요게 갈 수 있을까? 한미반도체가 관심이 있다. 한미 오늘 그렇게 반도체. 나왔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관심. 반도체 75,000원, 72,000원에 와 버블이어서 팔았는데. 버블. 예. 한미 반도체. 예. 괜찮아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있는데 장가갈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뭐가 문제야? 그거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아쉬워하면은 다시 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손 안 댔잖아요. 아, 저는 아쉬워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내 맞아.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민트의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 종목도 기다리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댓글이 올라왔고요. 네. 민트가 살려내보겠습니다. 가죠.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자, 사연 보냅니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은 1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코 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가능성,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370억 달러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의 납품,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에서 새 원전에 대한 계획을 기반으로 충분히 전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따상을 간 이후로는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 결국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물을 타서 더 가지고 있으면서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하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제 밤에 보고 이걸 해봐야겠다 하고 저의 결론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파산 에너빌리티 어? 라고 혼자 지었어. 왜? 그냥 혼자. 그냥이 어딨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만의 이거 내가 삼성 짜친다고 한 거보다 더. 아니, 저만의 논리로 이거 나는 원전이 별로다 라면서 파산 에너빌리티를 파산 했어요. 에너빌리티.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올려고 봤더니 오늘 7% 오늘 올라. 오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오르나? 나 혼자. 파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오늘 왜 올랐어 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까 우리 대통령 이야기 했잖아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원전 그리고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이 기대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제철소에도 AI 기술을 적용한다 이러면서 좀 산업을 조금 넓히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수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봤더니 일단 너무 핫해요. 핫하지. 일주일간 2,000개의 토론이 올라왔는데 오늘 봤더니 더 올라가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들 살펴보시면 보여주세요. 다음 장. 19년에 몇 개 나오고 23년에 나오고 24년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게 5월이었는데 이제야 기다려지는 7월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거였고 왜 이렇게 뜸할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 이렇게 리포트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역시나 이 종목은 수주빨이다. 수주가 수주빨이지. 없으면은 뭐 주가가 가지도 않고 맞지. 애널리스트도 집중을 안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트 보여주시면요. 주봉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느낌이 보이긴 하나 저는 사실 원전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일단 오늘은 두산아 너 프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네. 두산아 너 프리티. 네. 어. 로 지어봤습니다. 아까 파산이 났다. 아까 파산 에너빌리티가 나. 근데 하니까 바로 올라가서 우와 이게 뭘까? 두산아 너 프리티. 파산은 세한데. 파산은 아세요? 어태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파산 에너빌리티에서 쓴 거는 파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출 정도로 크면은 주가가 오른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 에너빌리티를 그렇게 명명하신 겁니다. 민트님께서. 아니라는데. 아니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파괴적인 생산 능력을 가질 정도가 되면은 회사가 날아간다고. 아니 원전이 파괴적이면 사고밖에 더 나요. 생산 불타서 능력이 녹아버리지. 파괴적으로 엄청나게. 에너지를. 아니 SM을 만들고 싶지 않아. SMR이에요. 처음으로 SMR. 시행하는 거 몇 년 뒤야. 그럼요. 생산 능력을 체코 확실히 가지면. 가야죠. 체코. 그래도 따뜻하시다. 감사합니다. 쉘터를 커버를 쳐주- 쳐주시려고 네, 많이 노력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민트가 졸업해야 또 오르니까 그 맛을 또 이제 봤던 건데 오케이 두 분의 뭐 이야기를 한 번씩 또 들어본다면 보로님부터 갈까요? 많이 졸았으니까. 네. 뭐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 구렵포톤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급등했을 때 사셨으면은 그러게. 해봐야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지. 이 원전이라는 사이클 원전 대형 원전 짓는데 몇 년 걸리지는 아세요? 13년에서 15년 걸려요. 한 달 하고 2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산업의 사이클을 제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이 긴데 한 달 만에 답답해서 못할 거면은 안 맞는 거예요. 전 요번에 만약에 수익권을 가시면 팔고 다른 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질문하신 분과 성향이 안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향이 안 맞는 종목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맞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병행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해운 얘기했을 때도 네. 나는 민트가 해운을 왜 물어보나 싶은 거야. 살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내가 그 퇴근길 라이브 하는데 해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전 개인적으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솔직한 편이잖아요. 해운을 왜 사요? 이랬어요. 그랬다가 욕 이제 바가지로 먹는 거지 채팅창에. 정프로님도 옆에서 막 욕하고. 근데 약간 진짜 성향에 안 맞는 주식은 저는 진짜 안 보게 되거든요. 그쵸. 그 명예권은 약간 주도주. 그 중에서 또 핫한 거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전도체 이런 거. 그런 거 그죠. 초전도체 막 이렇게 진짜 막 핫한 거, 뜨거운 거. 사람이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음. 하시면은 그냥 그 카카오처럼 막 이렇게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 성향을 맞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종목은 요거는 어차피 장투로 가면 지금 가격대에선 전 수익권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들, 뭐 제11차 전력 수급, 그 다음에 넘버가 어쨌든 뉴스케일 파워의 50조가 아니라 2조 규모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넘버가 찍히긴 할 거니까 지금보단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이나 월봉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월봉으로 보시면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보셔야 돼요. 그 정도도 그러니까 1년 기다려야 결국 겨우 10월선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시고 들어갔다? 그럼 기본적으로 나는 2, 3년은 기본 깔고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이런 산업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웨스팅하우스랑 소송 어떻게 됐나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아직도요? 네. 이거는 저기 대통령들이 가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김장원 본부장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추가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성향이 안 맞는다는 거는 이거 지금 SMR 이 주식 말고도 안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맞는 걸 중심으로 하면 아마 자기의 그 바운드리가 한 5개 정도로 저절로 좁혀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마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은 여유가 없잖아요. 그 인더스트리를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SMR 단어 약어만 알고 들어가실 가능성도 있어. 그다음에 그 뉴스케일 파워 그거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지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럴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많이 보면 볼수록. 아니면 업력이 한 5년, 6년, 10년 되면은 저절로 여러 싹 다 하다 보면 스케일이 생기죠. 자기 스케일이. 그럼 나중에 저절로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 만약 지금 하시는 분이 그런 경력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은 이게 안 맞더라도 다른 게 맞을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좁혀가거나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 가려면은 뉴스케일이나 아마 기타 SMR 관련된 리포트, 이게 빅 리포트를 많이 있거든요. 다 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중에서 뷰가 좀 다를 수 있는 거 한 2가지만 주말에 한번 보시고 이게 이렇게 내가 트랙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공부가 재밌을 수도 있어요. 뭐 조선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해보고 이 섹터를 내가 할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만큼 이게 뭐 엄청나게 데이터가 매 분기 이렇게 나오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업데이트도 애널리스트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다시 한번 신중히. 그러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원전 자체는 엄청 길게 봐야 하는 섹터인 거예요? 다르죠. 원래? 반도체가 다르죠. 원전 어렵죠. 원전은 하기가. 그 원전은 일단은 명확한 그게 찍혀야 돼요. 맨날 막 몇십 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주받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쪽에서도 2조 이상 받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치가 꼭 끝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커요. 처음에는 막 엄청 커서 용도삼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데 나중엔 결과가 흐지부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넘버가 찍히면 확실히 달라질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머거님께서 원전 대장인데 실제로는 발전 플랜트가 메인이다. 원전만 보지 말고 앞으로 전통 발전량의 확대될과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아니, 두산 에너지 자체가 원래 두산중공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그런 거고 지금 비즈니스 나오는 넘버는 다 옛날 두산중공 그거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PER이 20, 25배면 이게 싼지 안 싼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SMR 하는 거는 실제 나오는 건 3년 뒤야.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잘
찾아야지 3년 뒤 걸 어떻게 땡기고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안 땡기면 왜 노포집가 이건지도 몰라. 그럼 다 왔지. 그럼 26,000원이면. 오케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 계속 대통령 너 왜 자꾸 계속 대통령 언급하냐 이러는데 대통령 친해서 그래. 예? 아니 농담해. 네. 자,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 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체코 정상을 맞아요. 만나요. 만나죠. 체코 정상을 만나서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뭐 체코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네. 미국 바이든도 있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누구한테 M&A 되는 거를 얘네가 높게 받으려고 두빌한테 태클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클 거는 거를 잘 정부랑 이렇게 마무리해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의 세일즈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이고, 자, 쉽지 않네요. 자, 비도 오고 그러면은 4시 반이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재밌는 장, 활기찬 장, 넘치는 장, 요거의 대기를 기대하면서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내일은 빨간불을 강하게 켤 수 있게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오는 뉴스룸 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빗길 조심하시고요. 퇴근길에 또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